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청취자 퀴즈 먼저 풀어보고요. 우리 정상근 기자의 센스 있는 힌트도 한번 받아볼 텐데 네네. 오늘은 K-팝 그룹과 관련된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우리 정상근 기자 혹시 노래 잘하시나요? 노래 힌트 가능하십니까? 노래 힌트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부터 드리고 힌트는 잠시 후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조립식 장난감 브랜드가 있습니다. 레땡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 K-팝 그룹을 모델로 한 장난감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테마로 한 장난감 세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그룹은 누구일까요? 1번 NCT, 2번 빅뱅, 3번 방탄소년단, 4번 블랙테트라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 힌트 생각하는 동안 제가 정답 맞추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헬스업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 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동중병과 전문 수병과에서 호두정과를 드립니다. 자, 우리 기자님. 네.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 네. 지금 이 그룹의 이름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가림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이는 지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실 줄 몰랐는데 역시나 시사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리는 기자입니다. 직접적인 그 단어 정도 힌트 좀 주실까요? 단어 힌트를 달라고요? 네. 그럼 방자를 드리면 되나요? 방이 들어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1번 NCT, 2번 빅뱅, 3번 방탄소년단, 4번 블랙테트라,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속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네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국회에 송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는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가 된 거죠? 네, 합의가 됐습니다. 27일 날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27일 그리고 민주당은 24일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국면이 별로 길어봐야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4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금요일이어서 그 이후에 좀 뉴스 수요가 많지 않은 특성이 좀 있고 27일은 월요일이어서 좀 뉴스 수요가 다른 날보다는 좀 높은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24일이나 27일이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이 국민의힘이 어차피 이 방탄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표결 일정을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제안을 한 거고 민주당도 24일이나 27일이 괜찮다.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이제 다음 주가 되겠는데 국민의힘이 당 의원들에게 필참하라라고 밝혔고요. 불참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라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에는 전원이 참석을 한다 그래도 자력으로 가결시키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도 좀 많이 조이는 모습이네요. 네, 기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력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결은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으로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표결의 관건은 민주당에서 몇 표가 이탈할 것이냐, 그리고 이 민주당을 제외하고 몇 표가 이 동의안 찬성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좀 최대한 많은
많은 표를 모아서 그리고 이탈표를 좀 줄여서 이 민주당을 고립시키려는 좀 모양새를 취하려고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국회가 또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찬성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수보다 적게 나오면 또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이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무기명 자유투표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어떤 이탈표가 생길지 모르는데 뭐 여야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요. 네네. 갖가지 정말 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은 민주당에서 뭐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을 주목을 대부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전국을 좀 더 길게 끌어가고 싶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과거에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뭐 이 국면을 쭉 이어가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만약에 이 반대표가 이 민주당 의원들 수보다 또 더 많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일부러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반대표를 찍는다. 좀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세한 거는 이제 부결인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해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재청구가 되면은 또 본회의 표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3월 국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뭐 민생 문제가 시급하고 일하는 국회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뭐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이것을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이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이 3월 국회 얘기가 또 이것을 두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 분위기라면은 만약에 재청구가 된다고 해도 또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여론전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애초에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여론전의 일환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찰의 구속영장에 좀 핵심적인 증거가 뭐 들어가 있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사실 이제 부결이 될 것을 알고 뭐 이미 청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좀 어려운 거고 예. 근데 또 검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론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50대 50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그 정도 수준이어서 예. 좀 굉장히 좀 이 국면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뭐 가결 부결도 당연히 관심이 가지만 몇 표씩 나오느냐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표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아예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네. 출석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려면 뭐 재석 의원의 찬성에 이제 출석에 이제 재석 의원의 이제 출석에 과반 찬성 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글쎄요 이걸 아예 안 오는 방식으로 이제 회의를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들 출석을 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이제 좀 그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 뭐 만약에 이제 다들 오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뭐 국민의 반발이 더 클 것은 충분히 좀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와중에서도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지도부에 대한 그 공식적인 반기를 드는 셈이기 때문에 예.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표결 처리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뭐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뭐 당론을 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뭐 굳이 그분들을 자극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네. 게다가 설령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민주당이 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20쪽 분량의 설명문을 내고 검찰 영장에 반박을 했고요. 또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좀 표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최근 활발하게 당내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뭐 당 초선 모임에도 참석을 해서 뭐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고도 하고 네. 또 이제 본인은 이제 0.5선, 그러니까 본인은 재보궐로 입성을 했으니까요. 예. 뭐 0.5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친근하게 다가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난주에는 뭐 윤관석 의원, 뭐 이원욱 의원, 기동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계속 접촉을 했었고 네. 뭐 이재명 대표 측은 뭐 통상적 대표 활동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결속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를 넘어서 앞으로 이제 총선을 위한 원팀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총선을 위한 원팀이라는 말이 좀 의원들의 공천 얘기이기도 해서 예. 좀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또 직결된 해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국회에 나와서 그런 설명합니까? 뭐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이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좀 수사검사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예. 뭐 검찰에서 검찰이나 이제 법원에서 다뤄줘야 할 증거를 이제 국회로 들고 와서 이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네. 오히려 그 모습이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독이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이런 전력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이 또 한편으로는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오간 그 핵심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구속영장에도 적시를 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뭐 구속영장에 적시도 하지 못할 증거를 일방적으로 좀 공개하는 게 뭐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좀 내부에서 정치권에서도 또 반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즘에 상당히 촉이 좋은 또 정상근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었나요? 네. 제가 또 기자님의 촉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뭐 부결 가결은 앞서서 부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이 표 차이가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그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이제 찬성을 던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의당을 있고. 포함해서요. 네네. 뭐 다만 이제 기본소득당이나 이제 민주당은 반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다만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예. 저는 그 이탈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것이다. 합니다. 왜냐면은 뭐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와라 뭐 이런 목소리가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분들도 대체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그 검찰이 수사 중인 민주당 인사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방식을 쉽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탈표는 사실 그래서 별로 변수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실제 뭐 당내 분위기도 그렇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60표 이상입니까? 160표 언저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60에서 한 170 사이 이 정도로 네네. 보시는 거죠? 네.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시기도 관심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매년 5월 둘째 주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네. 뭐 앞당기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여야가 이제 협상 파트너로 이제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을 하곤 하는데 이 중간에 그 원내대표가 바뀌어 버리면 그 다른 한쪽이 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임시 지도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뭐 넉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아마 한 2개월 정도 앞서서 교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맞춰서 또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춰서 선거 시기를 조율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번 이슈 지나가면은 또 한번 자세히 다뤄볼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어제 2차 토론회가 열렸고요. 총평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면요. 총평을 말하자면 역시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하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내전부터 시작이 되죠. 네.
뭐 정책이나 뭐 미래 비전 뭐 여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네거티브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좀 그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이제 뭐 토론의 수준이 이게 선거 이후에 좀 당을 통합하거나 수습을 하기도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 이런 네거티브가 더 잘 먹힙니까? 뭐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의 지지를 끌어내리는 데는 예. 뭐 네거티브가 뭐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좀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투표장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로서는 굉장히 좀 나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어제 이제 2차 토론회가 열렸고요. 굳이 뭐 승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꼽자면 누가 눈에 띄었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천하람 개인적으로 후보가 좀 눈에 띄었다는 생각이 부분이요? 좀 드는데 뭐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세에서 좀 비껴나 있잖아요. 이제 예.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로 이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제 공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네. 공세에서 좀 비껴난 측면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 어제 했던 얘기 중에 그 김 후보를 향해서 울산의 이재명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나왔었죠.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기현 후보가 이제 울산에 땅이 있는데 이게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998년쯤에 이 땅을 사들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울산에 이제 KTX 역이 생겼고 네. 그 역을 좀 그 역으로 이제 가는 도로가 이 땅을 이제 관통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게다가 원래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일자로 쭉 가게 되는 도로 형태였는데 갑자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김기현 의원이 소유한 땅을 관통하도록 예. 갑자기 이제 길이 확 꺾여 들어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1,800배가 땅값이 올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네. 1,800배나 이득을 봤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샀던 금액과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된 주변의 땅을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올랐다라는 예. 측면에서 이제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 문제의 도로가 이제 자신의 땅을 관통할 예정이긴 한데 워낙 이제 한가운데로 쑥 지나가가지고 뭐 네. 어떻게 개발될 여건도 없고 그리고 송전탑까지 지나가서 이제 땅값 상승과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황교안 후보가 그래서 뭐 진실이 드러나면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공세가 들어오면 네. 뭐 한번 지켜보죠. 뭐 진실이 드러나는 걸 한번 두고 얘기합시다. 약간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제는 자신이 개입을 했으면은 물러날 것이다.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아예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좀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네, 뭐 그런데 뭐 그 상황 좀 더 지켜봐야죠. 그것도 지켜봐야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공천 관련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까? 공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네.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통령의 개입을 뭐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차단을 할 것이냐, 좀 이 얘기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예.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누구누구를 공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본인은 거절을 할 거다. 이 예. 시스템대로 공천을 할 거다. 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뭐 천하람 후보나 이제 황교안 후보도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전에도 그 대통령이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원으로서 이제 공천에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이제 대통령을 뭐 따로 떼어놓고 이제 공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또 답을 했었습니다. 예. 어제 또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 네. 그 부분인데 이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토론회 진행되기 전에 이런 걸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었죠. 근데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이제 뭐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 그냥 그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 뭐 내부 총질을 넘어서 수류탄 핀을 뽑고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중이다라고까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었는데요. 뭐 어쨌든 이 문제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과 민심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날리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사실 뭐 기존에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뭐 거의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뭐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과 당심이 좀 이렇게 괴리돼 있고 좀 이제 민심과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측면에서 이 얘기가 좀 다뤄지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은 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답변을 하기가 매우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수류탄을 뽑고 이제 땅에 떨어뜨리는 중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좀 비슷한 네,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 질문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최근에 뭐 여러 보도들 보면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른바 천하 용인으로 불리는 이준석계 후보들이 생각보다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새 자체가 당내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 전략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 측의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두 분이 나섰고 네. 또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한 명이 두 명을 뽑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결선에 올라올 수 있었죠. 뭐 그것만 해도 이제 선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샌드위치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는 안철수 후보에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면은 가장 이제 이번 경선에 좀 가장 관건으로 보면 이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천하람 후보의 지지세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선거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2차까지 투표를 할 텐데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지 못하면 사실상 결선에는 이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단일화되는 효과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왔다면 결선까지 투표를 하게 될 테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좀 당 분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분당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좀 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분당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뭐 서로 간에 굉장히 좀 내일이 없듯이 싸우곤 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뭐 그래도 이제 당을 뭐 이제 깨겠다라든지 아주 뭐 극단적인 얘기들은 나오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